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서울 집값이 가을 이삿짐 때문일까요? 다시금 기지개를 켠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네요. 집값이 스물스물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10월에 예정돼 있는 전국의 한 6만여 가구의 분양 물건 중에 내 집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기존 주택에서 나의 투자처를 꾸며내야 될지 오늘도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증만큼은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든 전략 이곳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친절한 부동산 선생님,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태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김정태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문자 받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세요. 02-2077-6370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 02516-4455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체크를 해드리죠. 여러분들 빨리 지금 전화 들고 수화기 들고 눌러주십시오. 저희가 점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연락 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부동산 공부 살짝 하고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뭘 우리가 고려해야 될까요? 자, 이슈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기는 투자 전략 부동산 3요소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부동산 3요소. 기본적인 사항일 텐데. 뭘까요, 이사님? 많은 이제 분들이 요즘엔 학군 수요도 중요하지만 직주 근접 시장이라든가 교통망 그리고 한강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재화를 샀을 때는 뒤에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요인들이 사실은 지금 먼저 선점해 놓는 게 부동산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기초 요소들과 데이터로 오늘 이 시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월 2일 대책 이후에 이런 지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투기 지역이 됐는데 지금 딱 보면 다 뭉쳐 있는데 노원만 좀 떨어져 있다. 아무 지식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부동산에는 어떤 원인이나 결과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노원만 떨어져 있을까도 궁금해하면서 본인들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원 지역을 보면 이번에 갭 투자라고 해갖고 투자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노후된 소형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창동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부수적인 호재들도 있었는데 강남과의 접근성이 7호선이 좋기 때문에 노원이 이제 여기서만 뚝 떨어져서 그렇게 많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부분들을 보면 강서서부터 해갖고 강동까지 있는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실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교통이나 직장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 오늘 이 시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하철 노선도인데요. 대략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2호선과 녹색 순환선이 2호선인데요. 만약에 당산역에서 지하철을 탔다고 하시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또 당산역을 이렇게 돌아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서울의 유일한 순환선이고요. 거기에 이제 서울의 업무지구들을 많이 이제 갈 수가 있는데요. 업무지구가 보면은 마곡지구라든가 DMC 센터서부터 해갖고 지금 많은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데들을 한 정거장이나 두 정거장 정도로 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하철에 우선 연계성이 있는데요. 5호선을 보자고 하면 5호선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새로 생기는 마곡지구까지 해서 이제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호선만을 또 하자고 하면 9호선은 1차 개통은 노년역, 2차 개통은 이제
강남 종합운동장까지 돼 있고요. 3단계, 4단계를 거치면 더욱더 동쪽으로 나가면 이제 미사지구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망도 우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출근지를 보시는데요. 서울의 출근지들은 그 4대 출근지와 6대 출근지, 8대 출근지를 이렇게 전문가들마다 약간씩 시각이 달라요. 그런 부분들을 만약 설명하자면 서울의 4대 출근지라고 하면 구도심권인 종로권, 그 다음에 마포, 그 다음에 여의도, 그 다음에 이제 강남권까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더 붙이자고 하면 마곡, 그 다음에 상암 DMC 센터까지를 6대 출근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업무지구가 많이 또 추가되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 추가되는 지역들이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짓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성수동 아니면 영등포 그런 지역들의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해서 중공업지들이 이제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지역들이 이제 어떻게 연계가 돼 있나 이제 지도를 이제 보시면 투기지구, 2호선, 5호선, 9호선, 그 다음에 서울의 업무지구,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강이랑도 또 결합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한강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과 이제 공원, 주거쾌적성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서울에 이제 대부분 이제 사시는 분들이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면 그 강변북로가 가장 편하죠. 왜냐하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도로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지구들을 이제 보신다고 하면 그 2호선, 9호선, 5호선 쪽에 많이 겹쳐져 있고요. 실제적으로 투자들은 이 안쪽 부분 2호선, 5호선, 9호선과 아까 말씀드린 그 업무지구와 그 한강 부분이 이렇게 겹쳐지는 안쪽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이 앞으로도 유망을 하고 그 지금도 유망을 하다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강 자체가 이제 주는 부분의 의미가 그 크다곤 하는데 그 건강에 좋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 한강 자체가 주는 느낌이 쾌적성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체감을 하는데요. 바람길이라든가 열섬 현상의 제거 같은 부분들이 그 한강의 그 새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공통분 부분들이 돼 있는 부분들의 합이 사실은 기존의 투자처이기도 하지만 대규모 택지 개발이 아직 생기지 않는 부분들이 서울에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지구였던 마곡지구라든가 그 상암지구 같은 경우에 그 나머지 지역에는 이제 택지지구가 대량적으로 생길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소규모의 그러니까 블록별로 그 개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투자처도 이 부분이 이 안쪽 공통분모 결론을 보시면 업무지구와 지하철과 공원과 한강과 자동차들의 통행 그 모든 부분이 그 시간거리 비용으로도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지역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서울 지도를 딱 펼쳐놓고 이거는 이쪽이 좋고 이거는 또 이쪽이 좋고 라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공동분모들을 살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있는 곳이 많아서요. 이곳이 네, 지금에서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분명히 챙겨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전화 열어놓고 있는데요. 02-2077-6370번 오늘 전화 열어놓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한번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때문에 연락 주셨습니까? 제가 지금 김포 한강신도시 반도 유보라 2차 24평형 살고 있는데요. 예. 직장이 지금 여의도라서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십죠. 좀
집을 여의도랑 가까운 쪽으로 이사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본 게 지금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34평형으로 지금 생각 중인데, 네. 그 오스타파라곤 34평형으로 이사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여의도 쪽에 전문가님이 그 저렴한 좀 아파트를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요. 김포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하시기에 시간 많이 걸리세요? 그렇게 많이 안 걸리잖아요, 시청자님. 많이 힘들어요. 저희 스튜디오가 여의도에 있어요. 근데 저희 쪽에서도 김포 사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요. 어쨌거나 조금 이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싶다 하시는 거죠? 걸포동 네네. 그리고 여의도 인근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이 사진 좀 받아주십시오. 네. 저 한강 신도시 반도 유보라 2차 아파트가 맞나요? 네, 맞아요. 아, 그럼 그 평수가 어떻게 되죠? 지금 24평형이요. 24평형이요? 네네. 그 오스타파라고는 평수가 대형 평수밖에 없을 텐데요. 몇 평이죠? 여기는 34평형. 34평형이요? 네네. 아, 거리는 제가 한번 재볼게요. 걸포동이죠, 그쪽이? 네, 걸포동. 아, 걸포동이요? 걸포동을 거리를 지금 재보면요. 네. 실제로 한 3km에서 4km 정도 돼 보여요. 여의도까지는 네네. 대략 한 20k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아, 근데 시간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시간 거리를 돈으로 환산하신다고 하면. 그쵸? 그쵸. 그쵸. 부동산에 이거 오래된 고정 공식인데요. 부동산은 중심지와의 거리에 멀어질수록 토지대는 싸지고 교통비용은 증가한다고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본인들의 인건비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간 비용도 부동산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좀 놔줘야 된다고, 포함시켜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시청자분이 이제 만약에 대략 저희가 그냥 따지는 그냥 근거들인데요. 만약에 대략 월 수입이 한 400만 원 정도 되신다고 하고요. 한 달에 요즘에 네. 토요일, 일요일을 출근을 안 하시니까 20일 네. 정도 출근하신다고 하면 하루에 본인의 일당이 20만 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원칙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럼 8시간 정도 근무하신다고 하면 시간 비용이 2만 5천 원이고요. 만약에 이쪽이 고촌이나 강서구 쪽 가시다가 아침에 병목 현상이 좀 심하죠? 네, 심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제 그러실 건데, 김포 신도시랑 한강 신도시랑 도시가 두 개가 이제 신도시가 겹치다 보니까 그 안에 네. 이제 양촌산업단지도 개발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막힐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쪽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신도시들은 그렇게 투자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거 쾌적성 때문에 가시는 거랑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가시는 부분이 커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다니시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한 비용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네. 만약에 제가 아까처럼 따진다고 하면 2시간의 비용도 그 2만 5천 원씩 2시간이면 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네. 20일을 5천 원씩 쓰신다고 하면 교통비용이 11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가 계산해 드려요. 그러면 네. 20년 정도 출퇴근을 하신다 그러면 2억 6천의 시간 비용을 내고 가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건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신도시들이 가격은 많이 안 오르는 부분들을 제가 만약 근거로 내세우자면 네. 걸포동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0년도쯤에 이제 외환위기 바로 이후에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분양가를 안 넘었을 거예요. 제 예상으로 보면 한번 저도 검색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신도시들은 그 당시 조금 됐거나 그 무렵에 분양된 것들은 2006년 10월을 못 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걸포동을 대략 보면은 4억 밑에 한 3억 후반대 정도 돼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투자성이 없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제가 이제 골라드리면 네. 마곡지구는 가격이 지금 가격에 평당가의 2배 이상 정도 가고요. 만약에 네. 어떤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면 실제로 네. 서울에서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드릴게요. 네. 여기 강서구서부터 양천 향교서부터 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이 마곡의 안쪽이기 때문에 후광 효과도 있고요. 배우지가 가깝잖아요.
마곡에도 이제 직장들이 많이 생기고요. 이쪽 마곡이요, 그죠? 여의도에도 출퇴근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이 그 투잡성도 있고 거주도 좀 시간 단축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건 제 입장에서 찬성이고요. 네. 만약 하신다 그러면 골라달라고 하면 어떤 아파트를 골라드릴 수는 없고요. 지역은 이쪽 지역에 그나마 소형 평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곡지구 쪽이에요? 마곡지구 안쪽이에요. 여의도랑 안쪽이요? 마곡지구 사이에 가양, 증리, 등촌. 네. 예, 그다음에 화곡동까지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보시면 평수를 좀 줄여 갖고 오셔야 돼요. 아파트로 오시려면. 만약에 그냥 평수가 나는 이 평수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화곡동 쪽에 빌라로 보시면은 아마 가격이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아, 시청자분 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증미역, 뭐 등촌, 염창 다 9호선이잖아요. 9호선으로 여의도까지 이 시간 굉장히 짧은 거 아시죠? 굉장히 지금 혹시 TV를 보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가 그 지도를 통해서 동그라미 쳐드렸잖아요. 그 부분 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아파트 한 번만 더 검색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저희 쪽으로 연락 한 번만 더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님, 이사님께서 한 말씀 더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거 한마디만 더 들어볼게요. 이사님, 예. 이제 김포 쪽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우울한 뉴스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김포 도시철도가 내년 10월 달 무렵에 이제 개통이 될 겁니다. 근데 네네. 만약에 이제 건너편 쪽에 이제 일산 신도시랑 비교하면 일산 신도시는 3호선이 있죠. 네. 3호선이 있는데 일산 3호선은 열량 정도의 지하철이고요. 김포의 안쪽으로 이제 김포공항에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김포에서 들어가는 부분의 안쪽은 그 실제로 김포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조금 네. 그 차량 수가 적어요. 2량밖에 안 돼요. 근데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플랫폼 자체가 2량이기 때문에 그 3호선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그 운송에 네. 좀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실 때는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좀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김포 쪽에 또 대단위로 분양을 준비하는 단지들이 좀 많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안쪽으로 좀 시간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시청자님, 숙제 네. 드려요. 어서 괜찮은 곳 찾아서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약속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부동산 가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분도 전화 한번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오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제가 경기도 광주의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예, 이제 투자 목적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예. 인근 지역에 이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평당가가 좀 많이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투자를 고민 중인데, 예. 투자할 때 뭐를 좀 유의해야 하는지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주변 지역의 일반 아파트와 그 지역 조합 아파트의 그 평당 가격을 한번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한 200에서 300 정도 차이 나는 300 것 정도? 같더라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해서 이왕이면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가성비를 높여볼까 싶긴 하지만 분명히 체크해야 할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세요, 저한테도. 근데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를 알기 전에 우선 광주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네. 광주가 이제 최근 한 2년에서 3년 동안 물량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네. 이 컴퓨터가. 이 물량이 많은 도시인데, 왜 물량이 많았냐 그러면, 경강선이라고 해갖고, 여주까지의 이제 도시철도 같은 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판교 이매까지 가서 양재까지 갈아타는데 6정거장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성남에서 가는 시간이나 광주에서 가는 시간이나 이제 교통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하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정확하고요. 그래서 30분 안에 양재까지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 광주 쪽에도 물량이 좀 많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앞으로는 그게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세미나 할 때 오시면 알려드릴 거고요. 그 광주 쪽에 있는 그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인데 혹시 조합 설립인가가 났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은 아직 못했고요. 예. 그러면 그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가 좀 그 유의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서울에 이제 지역마다 있는 뉴타운들이 75% 동의가 나오면 75%가 나오면 거의 개발이 이제 되고 어떤 입주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는 조금 더 세요. 왜냐하면 그 최종적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95%가 동의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50% 조합추진위원회에서 그 무너지는 단지들도 있고 조합들도 있었고요, 서울에. 그래서 네. 장유타운도 얼마 전에 이제 몇 개 구역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 자체가 95%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어렵고요. 여기서 유의하실 분은 이제 돈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돈인데 뭐냐면 거기에 이제 계약금이 들어가게 되면 사업이 안 되면 반환은 받을 수 있고요. 그건 신탁에 들어가니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환을 못 받는 돈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조합 네. 가입비라고 해서, 조합 네. 가입비라고 해서 이제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이 안 돼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조합에서 정상적으로 경비를 썼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손해가 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경우의 수를 따지자고 하면 가격이 싸기는 하나, 그 아직 실체가 없는 물건이고요. 네. 그죠? 그래서 약간은 위험함이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에서 볼 때는. 예. 예, 상황을 알면 조금 위험하다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험을 감안하지 않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투자들이 있는데 굳이 그걸 하시려고 하는 걸 보면 좀 절실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절실하실수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실수가 없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저라면 이 물건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수장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도 괜찮겠습니까? 한번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결정 내리시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은 02-2077-6370번으로 계속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태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우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두 분과 함께 알짜배기 물건 들여다볼게요. 정영근 이사, 이철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궁금한 사항들은 지금부터는 이곳으로 02-2077-6391번 지금부터 2번호 열어두겠습니다. 여기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철우 소장님 오늘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예전에 뭐 말은 나면 제주도를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 서울이 요즘 어디 있냐면은 강남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나요? 네, 맞는 부동산 같기도. 투자에서는 네, 그럴 수밖에 없나요? 자, 보통 보면 이제 서울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부동산 투자 1번지, 그다음에 뭐 그 강남 불패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파리 대책 이후에도 뭐 때리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항상 보면은 가격의 진원지, 진앙지가 어디냐면 이제 강남발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강남 오면 유동인구도 제일 많고요. 또 유동인구가 많은 이유는 직장 수요도 그만큼 많고 또 상권도 많이 발전되어 있기도 하죠.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투자의 1번지면서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공실 없이도 안전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강남발 대형 개발 호재 때문에 공실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다세대 지역에 가장 많이 몰려져 있는 황금 노선이면서 또 직장 수요도 많은 지역이죠. 바로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논현동 함께 가시죠. 자, 나머지 두 건은 정영근 이사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이사님 어디로 네. 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두 지역의 특징은 바로 역과 가깝다는 겁니다. 두 매물 다 역에서 도보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 도심권 내 업무 지역을 받쳐주는 그런 지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지역은 바로 중구입니다. 일단은 종로와 중구 같은 경우는 도심 재생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종로구 중구가 가서 보시게 되면은 타워 크레인이 여기저기서 계속적인 개발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현재는요, 현재의 가치와 미래 가치가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공실률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역이 바로 종로 중구입니다. 그 중에 중구의 가장 큰 업무 지역이 뭘까요? 바로 동대문 패션타운이죠. 여기는 20만 명의 근무자가 있습니다. 20만 명의 근무자가 있는 동시에 주변에 주택 부지는 30%도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아파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수익형 매물들, 이런 작은 소형 주택들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실이 적고 그리고 임차율이 굉장히 높으면서 월세, 전세가가 아주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또 접근하다는 것도 특징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지역 마찬가지 역과 가깝고 투자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일단은 역에서 도보 30초밖에 걸리지 않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이미 또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이 포켓머니 1,5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액 물건입니다. 게다가 2억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도 임대사업자를 내실 경우에는 내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소액 투자 물건이고요. 다른 지역이 아닌 서울 변두리가 아닌 양천구 중에서도 또 신정역세권 도보 30초 거리라는 점, 앞으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지점에 또 전세를 놓고 투자할 수 있는 매물 두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세 건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곳 가운데 임차율이 그렇게 높다는 그곳 먼저 열어볼게요. 광희동으로 가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광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 4,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10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9,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영근 이사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물건 광희동으로 한번 가보죠. 일단 입지적인 특징부터 자세히 좀 설명 주세요. 네, 일단은 이곳 자체는요, 신당 역세권과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사이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동대문역이 어떻습니까? 2호선, 4호선, 5호선 세 개의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거기다가 인구수의 집중 효과,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수도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역세권이죠. 바로 앞에 DDP 센터와 그리고 또 앞에 여러 가지 쇼핑센터죠. 보면 뭐 AP라든가 두산타워라든가 여러 가지들 쇼핑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 시설들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에서, 이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30초 1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게 매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션타운이 있죠. 여기에는 2만 3천여 개의 스토어가 있고 2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주택지가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주변에 가장 가까운 수익형 매물, 이런 소형 주택부터 임차가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당 5동, 신당 1동보다는 훨씬 월세가와 그리고 전세가가 높은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바로 앞에
영화관이라던가 그리고 충무 아트센터도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후 미래에 개발될 수 있는 라인이죠. 황학동과 신당 라인, 그리고 각종 재건축과 재개발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현재도 20만 명 때문에 월세 가장 높게 받음과 동시에 또 미래에 개발되고 있는 모든 개발 호재의 가치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최고의 천연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발 호재들도 봐야죠. 광희동에 위치한 미래 가치를 높일 만한 호재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곳 종로구와 중구 일대가 도심 재생 뉴딜 프로젝트에 맞춰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앞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각 지역 가보시면 타워 크레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지역이 바로 세운 쪽이죠. 세운상가 쪽인데 거기 보시게 되면 을지로 라인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초고층 건물 빌딩들이 세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요, 과거에 운영됐던 10층 이하의 건물들이 많았는데요. 이것들이 다 철거를 하고 높은 초고층, 30층, 40층 높이의 높은 쇼핑센터 및 업무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오래된 그런 상업시설들이 나가고 새롭게 신흥 상업 지역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 시설의 인구들과 인구 유입 효과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의해서 경제 파급 효과까지 같이 불러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바로 본 물건지의 좌측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방산시장부터 이어지는 라인이 바로 또 세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기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개발되고 있지 않지만 입지구에서 최소지구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당역의 중앙시장 자리죠. 여기는 오래됐고 지금 이 부지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황학동 라인까지 해서 상업지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고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지금 오래된 잔재, 오래된 시장들을 잠시 이전했다가 이곳에 또 고층으로 업무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 충분한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프로젝트로 일환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패션타운 얘기를 마저 드리겠는데요. 패션타운도 지금 벤처 시설들, 타워를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훈련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있는데 여기를 부지 개발을 통해서 벤처 육성, 우리나라의 패션 벤처 기업을 육성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20만 명이 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옷 의류의 총 생산량의 30%를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개발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이라던가 패션에 대한 벤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현재는 용적률 때문에 아직은 개발이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차후에는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있는 패션타운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벤처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과 이런 벤처타운을 만들 수 있는 자리와는 불과 5분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안짝에 큰 또 벤처타운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생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지금 현재부터 단기간 내 한 4년, 5년 내에 가격대를 올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이죠. 이주 수요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왕십 뉴타운 센트럴스도 지금 완공이 돼서 상가도 아주 절찬히 입주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새로운 이 아파트가 생기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는 하락하지 않고 조금씩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주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지역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탄탄하고 안전하게 가격을 올려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본매물 주변으로서 신당 19역이라던가 8구역이 가까운 쪽에 위치를 해서 재개발을 통한 이주 수요까지 날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광희동 다세대 주택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 거죠. 건물 보겠습니다. 준공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내년 3월 완공 예정이고요. 현재 골조공사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건물은 오피스에 좀 섞여 있죠. 5층 이상으로부터는 오피스텔이고요. 5층 이하가 일반 다세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10층 규모로 지어지기 때문에 일반 빌라와는 비교를 불허하는 그런 고급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동대문역에서 1분밖에 안 되고 대형 쇼핑센터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도 상당히 깔끔하게 유지가 돼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건물들의 가격에 비해서 빌라의 가격에 비해서 절대 높지 않기 때문에요. 그 같은 기회비용으로 큰 효용 가치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풀옵션 구조로 빌트인으로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 그리고 동대문 센터에서 일하는 직장인 인구들이 들어와서 살기에 최적화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선이면 우리가 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매매 가격부터 점검 주십시오. 매가가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빌라 가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강점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매가는요, 2억 9,800입니다. 3억이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전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2억 7천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 3천이 채 안 들어가죠. 2,800 전세 놓고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고요. 월세 강세 시장이죠. 뭐 1,000, 2천 정도 보증금 드리고 실제적으로 월 수익 받는 것들이 100에서 110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매가보다도 한 5천 정도 저렴하죠. 그런데도 월세 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육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금형 부동산을 활용하실 분들, 뭐 은퇴를 앞두신 분들, 뭐 구불구불 들어가서 있는 그런 주택들이 싫은 분들께 딱 맞는 대로변과 가까운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치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뭐 3억 중반대까지는 뭐 2년 안에 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이고요. 그만큼 가치가 높은 건물이라는 점 직접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챙겨주십시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어떤 걸 생각할까요? 네, 일단 중구 자체가 신규적인 매물들, 물건들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이유는 땅값 자체가 이번 파리 대책 이전에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이 신규로 되는 것들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조차서 오래된 건물들 찾아서 가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가까우면서 신축 여러 가지 혜택들 많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 이런 혜택들 다 누리시면서 약 한 5년 정도 단기 프로젝트로 봐서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구 광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이에 대한 정보 확인하기 바랍니다.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전화를 주세요. 02-2077-6391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두 번째 물건 이제 한번 또 열어보러 가야죠.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합니다. 매매 금액 3억 4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울로, 그중에서도 강남으로 가라고요? 논현동 한번 들여다보죠. 소장님, 뭐 어떤 입지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보통 부동산, 강남 그러면 부동산 투자 1번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이 입지 자체가 이제 뭐 거의 증명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9호선 그러면 언주역이라고 이제 정식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옆에 그 부가명칭을 보시면은 차병원 사거리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차병원 사거리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병원 사거리에서 밑에 쪽이 아닌 학동역 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다 보면은 왼쪽에 보물건이 위치를 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논현동은 아시다시피 위 학동부터 밑에 이제 그 봉은사를 기준해서 위아래로 네모 반듯한 지역이 논현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보시면 신사역을 가로지는 3호선이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현에서 학동으로 지르는 7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보물건지 바로 아래쪽에는 또 9호선이 지나가죠. 신논현과 또 이제 언주 지나서 선정릉 쪽으로 테일런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2호선이 지나가게 되죠. 이렇게 4개의 지하철 노선이 가로변으로 나란히 지나가죠. 이 부분에서 선정릉 쪽으로 가게 되면 또 분당선이 선정릉역을 통해서 분당선을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강남역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신분당선의 지금의 끝 지점이 강남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출발해서 다시 이제 또 착공이 들어가 있는 신분당선의 연장 노선 이 주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좌우에 한 5개에서 6개의 지하철 노선을 직접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차병원 사거리 그러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성형 관광객들이 줄었다고 하지만 성형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길 뭐 이런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사동 가면은 가로수길. 그다음에 보물건지 바로 옆에는
논현동 가구의 거리가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로 이제 영동시장 먹자거리라고 그러죠. 이곳은 거의 24시간 살아서 움직이는 상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남 대로변을 자리를 하고 있고 또 영동시장 먹자골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또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 대로변을 따라서 다니는 80여 개의 또 버스 노선, 봉은사로를 따라서 다니는 또 대중교통, 그다음에 테헤란로를 지나는 대중교통. 그러니까 교통의 어떤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이 시질과 날줄처럼 아주 밀집하게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초구에 또 재건축 이주세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강남 쪽에는 또 개포주공의 재건축 이주가 수요가 올라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강남 쪽에서는 다세대 주택이 역삼동과 논현동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 중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여건 들여다봤고요. 미래도 한번 내다봐야죠. 개발 호재도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 이번에는 개발 호재를 좀 이제 가까이 있는 것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옆에는 신분당선 착공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착공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1단계, 2단계 개통이 되면서 용인 쪽에 그동안 저평가 됐던 가격들 미분양도 많이 줄었고요. 또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 신분당선이 어디가 끊겨 있냐면 지금은 강남역에서 끊겨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위쪽에 신논현역이 있고요. 그 위에 논현역이 있고 그 위에 신사역이 있는데 이 세 군데를 연결하는 공사가 작년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신분당선이 여기서 끝나느냐? 끝나질 않죠.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평택으로 다 이전을 하게 되면 2018년이나 늦으면은 2019년에는 바로 또 이제 신사에서 이제 동빙구를 거쳐서 용산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용산에서 강남으로 오게 되면은 4호선과 2호선을 이렇게 환승을 한다 그러면 거의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나 신분당선이 바로 개통이 됐을 경우는 용산에서 강남까지 정확하게 18분이면 오게 됩니다.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있는 역들이 전부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아래쪽에 보시면 서초에 이제 삼성타운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삼성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직장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만 그 옆에 롯데칠성부지가 있는데 이곳은 아직 개발이 되질 않았어요. 제2롯데월드가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제 두 번째로 이곳을 개발을 할 예정인데 예전에는 좀 층고를 높게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47층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다가 그 밑에 코릉부지까지 해서 종전환을 통해서 지금 서초구에서는 야심차게 개발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롯데칠성부지가 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상업, 업무, 그다음에 이렇게 복합시설 등이 주상복합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 강남 쪽에 또 하나의 대규모 직장 수요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제 국제기로 복합지구와 연계되는 영동대로의 통합 개발 소식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봉은사역에서 이곳 삼성까지 한 680m 되는데요. 이 지하에 6개 층, 6개 층의 지하 도시가 들어서게 되는데 KTX, GTX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위례신사선이라든지 모든 철도 교통의 환승역이 지하로 다 들어가고요. 지상은 서울광장의 2.5배. 면적 전체 지하 면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잠실 야구장의 30회 크기의 하나의 언더그라운드 시트가 이곳 삼성동 일대에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논현동 다세대 주택이고요. 준공까지 할 여유가 있어요.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자, 제가 이제 그 강남 쪽에 안내를 해드리다 보면은 굉장히 눈높이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에 사시는 젊은 직장인들의 눈높이에 충분히 맞출 수 있게끔 굉장히 깔끔한 현대식 스타일을 사용을 해서 마감을 할 예정이고요. 현장은 한번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너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앞쪽은 평탄한 길이고 옆쪽이 약간 오르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 자연스럽게 2개 층의 지하 주차장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2개 층의 주차장이 있는 위에 또 5개 층으로 2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게 됐는데요. 투룸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풀옵션이 기본적으로 다 갖춰지고요. 또 뭐 CCTV라든지 또 낮에 집을 비고 마음 놓고 출근할 수 있도록 그런 보안 시설도 충분히 잘 갖춰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입주가 끝난 이후에는 전문 관리업체의 관리라든지 또 세입자들 바뀜에 따른 임대 관리까지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도 전혀 건물 임대 관리까지도 걱정을 하지 않을 건물이 되겠습니다. 가격은요?
자, 가격 강남권에 보시면은 3억대 중후반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매가가 3억 5천이 채 되질 않습니다. 3억 4천이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한 9천 정도, 따라서 5천에 시세 갭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내년에 보신다 그러면 조금 더 전세 가격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3천이 한 120 정도 책정을 하시고요. 선순위 대출이 약 한 2억 2천 정도인데 조금 대출 덜 받으신다 그러면은 한 9천에서 1억 정도 투자 금액으로 월세와 또 나중에 강남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세 차이까지 같이 챙겨가실 수 있는 신축 다세대 물건이 되겠습니다. 매수하실 때 우리 시청자분들 유의사항 한 가지만 챙겨주세요. 자,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가 되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뭐 의뢰껏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입지입니다. 이 강남권 같은 경우는 그런 입지를 충분히 대변을 해주고 있고요. 그만큼 공실률이 적은 지역에 또 내부 자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꼭 현장 답사를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다세대주택 살펴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마지막 물건 남겨놓고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다세대주택입니다. 신정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준공 완료됐고요. 6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합니다. 매매 금액이 1억 8,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내다봅니다. 입지적인 특징부터 살펴보죠. 이사님. 네, 일단은 여기 양천구 하면은 송파구 다음으로 인구들이 살기 좋은 그리고 학군도 괜찮은 그런 지역으로 유명한데 일단은 본 지역 자체는 신시가지 아파트의 절반 정도가 위치한 신정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 물건지 보면은 신정역세권에서 도보 30초 거리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바로 신정내거리라고 2호선 라인도 있습니다. 순환선은 아니지만 여기도 도보 약 5분 정도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요. 바로 주변에 목동 로데오 그 상업 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로데오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의 상업시설과 생활 인프라 모두 다 가지고 있고 학군도 완벽히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들도 살펴봐야죠. 상당히 많을 겁니다. 뭘부터 볼까요? 네, 여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개발이 주거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 소식에 따라서 크게 가격 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목동 라인 같은 경우에도 신시가지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에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가격대가 엄청 올랐다가 지금 또 약간 조정이 됐죠. 그리고 파리 대책을 통해서 가격대가 좀 저하된 개념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이 되면 강남 재건축 다음이 목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 연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 바로 이곳 목동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에 있는 2만 7천 세대, 약 10만 명 정도가 아파트 수요가 있는데 여기는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수의 이주 수요가 오랜 기간 동안 발생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소형주택에까지 가격적인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땅값 자체가 많이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물건지 특히나 역에서 가깝죠. 보면은 목동역, 오목교역 다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신정역세권만 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마곡지구와는 세종과장 차이밖에 되지 않으면서 거기에 있는 인구 인프라 수요까지 다 받쳐줄 수 있는 지역이 이곳 신정역세권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몇 년 후 재건축과 재개발 소식이 좀 가시화돼 있을 때 그때 큰 폭의 집가 상승을 통해서 매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동 재건축 얘기는 뒤로 빼더라도 바로 지금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신정 뉴타운이거든요. 여기 16,000세대입니다. 약 5만 명, 6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한 50%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구역만 빨리 진행이 된다면 거의 완료가 될 텐데 여기도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원주민들이 나가고 새로운 입주민들이 들어왔죠. 아파트 가격 절대 싼 지역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저평가되어 있고 노후된 주택이 많았지만 여기에 있는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격대가 많이 평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인구들 신정뉴타운에 사용할 수 있는 역세권은 두 가지밖에 안 되죠. 신정내거리와 바로 신정역세권입니다. 근데 여의도와 마곡지구와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노선은 바로 5호선인 신정역세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가치가 불과 몇 년 후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 일대 보시면 윈라인 역세권 9호선 보면 등촌이라던가 염창역세권에 있는 주변의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 물건과 비슷한 것들이 2억 한 3, 4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물건 자체가 1억 8,500, 굉장히 작은 가격이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도 그 정도 가격대는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억 초중반 선까지는 불과 2년 정도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입지를 가졌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이 준공 완료됐더라고요. 어떻게 지어졌어요? 네, 일단은 완공이 됐고요. 완공만 된 게 아니라 전세까지 다 맞춰져 있습니다. 포장이 다 잘 된 상품과 같은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안에는 옵션 구조 잘 들어가 있고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매가가 굉장히 저렴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남양 건물입니다. 그리고 대로변 건물 바로 뒷 건물입니다. 바로 앞에 브랜드 커피숍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로변과도 인접돼 있고 뒤에 상업시설과도 가깝고 이런 좋은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은 2억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1억 8,500, 전세는 이미 완료돼서 1억 7천에 완료가 돼 있습니다. 실제 1,500 정도 투자 가능하고요. 임대사업자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또 취등록세 부분도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 1,500 이상 들어갈 게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시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챙겨본다면 뭘 볼까요? 이쪽 주변 저평가되어 있고 노후도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개발이 되어져야 될 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후된 건물들은 가격대가 본 건물보다도 좀 저렴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건물로 들어간다면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없을 뿐더러 또 전세가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비용을 들어서도 투자를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신축 주택에 투자를 해서 한 5년 정도 단기 임대를 생각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준공 완료된 물건 들여다봤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오늘 점검드린 물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들요, 전화 주셔야죠. 방송 이후에도 전화 받겠습니다. 02-2077-6391번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꼭 연락주세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호 소장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